안녕하세요. 부산큰병원 정주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발목 인공관절 수술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김해에 사시는 이제 69세 환자분이세요. 제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셨답니다. 근데 환자분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세요. 올 때 보니까 목발을 짚고 오셨더라고요. 사진만 봐도 아시겠죠? 너무 아파하십니다. 발목에 관절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왜 이렇게 발목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왔느냐 보니까 발목이 많이 흔들리세요. 발목의 불안정성, 발목이 흔들리는 분들은 정말 흔하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방치하고 오랜 세월을 그냥 한 몇십 년을 지내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 이르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이 자주 이제 접질리신다거나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종아리 통증, 혹은 발등의 통증, 무릎 통증이 있는데 원인이 없다면 발목을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발목에 만성 불안정성이 있으면 필요하면 인대를 봉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가 되면은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인공관절 이 필요한 관절염 말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2000년 이전에는 사실은 발목을 아예 못 쓰게 유압하는 수술이 더 흔하게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인공관절의 발달로 인공관절을 흔하게 시행을 하는데요. 발목을 아예 유압을 해버리면 일단 발목 자체를 못 움직이니까 그것 때문에도 불편하고 10년 이상이 지나면 그 인접 관절에 또 다른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관절을 하셔야 되는데 인공관절의 단점은 이제 제일 큰 단점은 재수술이 없다는 게 단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술했을 때 이제 그 상처 문제. 발목의 앞쪽에는 여유 피부가 없기 때문에 피부가 이제 상처가 안 좋다거나 이제 괴사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개발한 똑바로 하는 절개, 직선 절개가 아니고 이렇게 곡선 절개를 해서 이제 그런 피부 장력을 줄여서 피부가 벌어진다거나 괴사하는 문제를 이제 줄여주는 제가 개발한 수술법을 이용해 수술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 말기가 있으셔서 인공관절을 할 거고 또한 발목이 흔들려서 그거에 대해서 인대 봉합술도 같이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좀 다시 마치겠습니다. 발가락은 못 움직이시. 네. 늘려봅시다. 자, 이 정도. 이거를 6단위로 올려주세요. 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좋네요. 좋아요. 됐어요. 거골 가이드를 설치해서 거골의 뒤쪽하고 옆쪽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옆면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트라이얼을 해볼게요. 자, 이거 드릴게요. 됐어. 해냈어. 시향을 못 찍을까요? 요거 조정합시다. 라테랄 볼까요? 인공관절 기구를 준비는 다 됐고요. 이제 세척만 하고
인공관절을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루스의 인공관절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골 쪽에 또 인공관절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충분히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네, 오른쪽 위에 7mm 인서트 삽입을 하겠습니다. 으쌰! 됐어요. 좋네. 좋네요. 마지막으로 시험 한번 볼까요? 슛! 여기 맞잖아. 요거 저장합시다. 메스. 아이고 뼈가 약하셔. 특수나살 또 받겠습니다. 네. 보세요. 하나 더. 자, 리덕션 합시다. 다 했어요. 네. 이리에서 마무리. 자, 아이고 튼튼해졌습니다. 발목이 흔들렸었는데 발목이 전혀 안 흔들리죠? 네. 오늘도 이제 발목에 인공관절 수술하고 이제 인대봉합술을 같이 해드렸는데요. 네, 수술이 아주 이쁘게 잘 됐습니다. 이제 망가진 연골을 제거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인공관절을 끼우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인설트라고 이제 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중간 삽입물을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기본적으로 이제 티타늄, 코발트, 크롬 같이 이제 우주선 만드는 이제 그런 오래 써야 되니까 우리가 평생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닳지 않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또 이제 10년 쓸 확률이 90% 이상, 15년 쓸 확률이 이제 85% 이상. 그리고 이제 아직 논문이 보고가 되고 있고 가장 흔한 초기 문제는 이제 감염, 그 다음에 상처가 벌어지거나 상처가 괴사되거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운데 있는 인설트가 빠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그 감염이라든가 이제 피부 괴사라든가 아니면 인서트 가운데 폴리에틸렌이 빠진다든가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이제 균형이 잘 맞으면 이제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6주 정도는 보조기를 하시는 게 좋은데 살살 디디셔도 되지만 무릎에 인공관절 할 때는 뼈랑 인공관절 사이에 시멘트를 써서 딱 붙이죠. 그래서 바로 디디셔도 관계는 없지만 발목에 인공관절을 할 때는 이제 뼈랑 인공관절이 붙는 거는 마치 뼈가 붙을 때처럼 골절이 됐을 때 뼈가 붙는 것처럼 저절로 생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기간이 6주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6주 동안은 조심을 하셔야죠. 그래야 뼈와 인공관절이 잘 붙고 그때 막 너무 함부로 쓰시면 뼈랑 인공관절이 안 붙으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6주 정도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이제 6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살살 걷기, 자전거, 수영 그런 운동을 통해서 목욕탕을 가서 따뜻한 물 들어갔다가 찬물 들어갔다가 물장구도 치시고 또 헬스장에 가서 여러 가지 앉아서 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점차 근력을 늘려 나가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뭐 조깅을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또 스포츠에 복귀를 한다든가 이런 원하시는 활동을 이제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목의 인공관절은 사실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은 건 아니세요. 워낙 이런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제 저를 많이 찾아주셔서 이제 제가 수술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많지 않고 이제 어려운 수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사의 숙련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목이 건강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발목 건강에 유념하세요.